엄마, 너무 부담스러워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희 씨는 그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수 만든 반찬통을 들고 서 있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정희 씨, 63세 은퇴한 약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은퇴 후 찾아온 이 고요한 시간은 선물 같았습니다. 수민이가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지. 영양 챙기기 힘들 텐데. 정희 씨는 냉장고를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어제 시장에서 고른 고등어,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깨씹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칼질 소리가 부엌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금치는 한 뼘 길이로 깨짚은 곱게채를 썰었습니다. 고등어는 소금으로 간을 맞춰 노릇노릇 구워냈습니다. 김치찌개는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맛으로 참치 액젓 한 숟가락이 비법이었죠. 된장국은 바지락을 넣어 시원하게 끓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정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났을 시간인데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일어나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어제 밤 내내 되뇌었던 생각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딸의 메시지. 그 짧은 문장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지만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에게서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단톡방도 조용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과 손주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부담이 되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 영자에게 전화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으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수민이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딸을 위해 정희 씨는 매일 밤 야식을 챙겨줬습니다. 라면에 계란과 떡을 넣어주면 딸은 엄마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 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음식이 좋았잖아. 언제부터 부담이 된 걸까?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정희 씨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별일이 아니라고. 딸도 바쁜 사람인데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 내 정성이 쓰레기 취급당한 것 같아.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 씨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 몇 명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걸으며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준서랑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준서는 개구쟁이였고 3살 서연이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정희 씨가 집에 갈 때마다 아이들은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과의 대화창을 열어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반찬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답장이 짧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에서 고마워요로, 그리고 이제는 쉬어요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딸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손주들 챙기는 게 죄야?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무 많이 준 건 아닐까? 너무 자주 간섭한 건 아닐까?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정희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옳은지, 딸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열대에 신선한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장을 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 왜 사?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집 안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는 정희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엊그제 만든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데워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습니다. 수민이네 식구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아마 배달 음식을 시켰거나 간단히 볶음밥을 해 먹었을 것입니다. 정희 씨가 보낸 반찬은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또 화가 났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딸에게 내 마음을 알려야 해.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보여줘야 해. 정희 씨는 일어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반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더 특별한 방법으로 딸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 편지, 동보,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 추가, 사진으로 기록.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수민이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거야. 계획을 세우며 정희 씨는 다시 힘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눈을 감기 직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그 질문은 곧 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설레는 마음에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만들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잡채, 달볶음탕, 동태전, 무생채,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고구마 마탕과 단호박죽까지.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봐두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재료비만 1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잡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각종 채소를 채 썰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정밀한 작업에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칼질도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당근, 양파, 시금치, 표고버섯을 각각 따로 볶았습니다. 하나씩 정성을 들여 간을 맞췄습니다. 소고기도 얇게 채 썰어 양념에 재웠다가 볶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큰 볼에 담아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쳤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달볶음탕이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감자, 당근, 양파를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닭과 버무린 후 냄비에 넣고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요리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동태전을 부치면서 정희 씨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민이가 이 반찬들을 받고 놀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구나라며 감동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요리가 완성되자 10시가 넘었습니다. 5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유리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색깔 배치도 신경 썼습니다. 빨간 달볶음탕 옆에는 흰색 동태전을, 초록색 시금치 옆에는 노란 고구마 마탕을 놓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각 용기를 랩으로 감싸고 보냉백에 넣었습니다. 보냉팩 넉넉히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 신문지를 깔고 하나씩 담았습니다.
흔들려도 깨지지 않도록 빈 공간에 뽁뽁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편지를 쓸 차례였습니다. 예쁜 편지지를 꺼내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인사말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바쁜 생활 속에서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었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엄마의 이 작은 정성이 너와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접어 상자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부터 요리하는 모습, 완성된 반찬들,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까지. 사진을 인화해서 편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수민이가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지. 택배를 예약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실 때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박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정희 씨의 오랜 친구이자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사로 침착하고 현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정희야, 점심 먹었어?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아, 아직인데. 지금 좀 바빠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이한테 반찬 보내려고 아침부터 요리했어. 또, 지난주에도 보냈잖아.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준비했어. 10가지나 만들었거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갈게. 아니, 괜찮아. 택배 기사님 오시면 바로 보내야 해서. 10분만 꼭 할 말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상자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 과하다니? 딸한테 반찬해 주는 게 과한 거야? 그게 아니라 방식이 문제라는 거지. 너 요즘 매주 반찬 보내잖아. 아니, 어떤 주는 2번씩도 보내고. 딸이 바쁘니까 그러지.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수민이도 성인이야. 자기 가족 밥은 자기가 챙길 수 있어. 내가 계속 해주면 수민이는 스스로 할 기회를 잃는 거야. 정희 씨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지금 수민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당연히 딸을 위해서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차분했습니다. 정말 혹시 수민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불안한 건 아니야?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건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야. 좋은 엄마는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야.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 기다리라고? 딸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리듬을 맞춰주는 거. 정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의 말이
이해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하되 조절하라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봐. 그리고 수민이가 먼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봐. 그러면 수민이가 날 잊어버릴 텐데. 절대 안 그래. 수민이는 내 딸이야. 널 어떻게 잊겠어. 오히려 거리를 두면 더 보고 싶어질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일어나 문을 열고 상자를 건넸습니다. 기사님이 상자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와 영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무서워.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게. 너는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만 필요한 방식이 바뀌는 거지. 수민이는 이제 엄마의 도움이 아니라 엄마의 이해와 응원이 필요한 거야. 이해와 응원. 그래. 멀리서 지켜봐 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거. 매일 챙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야. 영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항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천천히 해. 오늘 보낸 건 보낸 거고 다음부터 조금씩 줄여봐. 수민이 반응도 보면서. 영자는 일어서며 정희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좋은 엄마야. 정희야. 다만 방법을 조금 조정하면 돼. 영자가 돌아간 후 정희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부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의 조언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딸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반찬 보냈어라고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까?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고 싶은 만큼 주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주라.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희 씨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의 말이 고마운 건지 거절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엄마는 괜찮아.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뭘 만들어줄까?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영자의 조언을 머릿속 한편에 담아두면서도 결국 또다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6가지만 만들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는 절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보내고 나서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수민의 시어머니 최미경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정희 씨, 저 미경이에요. 아, 사돈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은 정희 씨보다 5살 위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 결코 간섭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수민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수민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수민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정희 씨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반찬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정희 씨도 자주 보내시잖아요. 수민이 냉장고가 포화 상태래요. 그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직접 말하긴 어려워하더라고요. 양쪽 어머님께 다 감사한데 솔직히 너무 많다고, 버리기도 미안하고 다 먹자니 부담스럽고. 정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반찬을 버린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린다고요? 아니, 버리진 않고 최대한 먹으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통기한도 있고. 미경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가 조금씩 조절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 번 보내면 정희 씨는 한 번 쉬고 이런 식으로요. 정희 씨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과했나 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건데 조금만 조율하자는 거예요. 수민이를 위해서. 알겠어요. 제가 줄일게요. 정희 씨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희 씨는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곧장 친구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지금 너무 화나. 무슨 일이야? 정희 씨는 미경과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사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럼 나보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거야? 시어머니만 챙기게. 그게 아니라 균형을 찾으라는 거지. 너도, 사돈도, 그리고 수민이 자신도 할 수 있게. 난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야.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지. 영자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하루에 몇 시간씩 부엌에 있어? 그야 반찬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지. 그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해 뭘 하고 있어? 취미 생활은? 친구 만나는 건? 너만의 시간은?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자신의 모든 시간이 딸을 위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정말? 아니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영자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야, 내 말 들어줘. 너 지금 딸한테 집착하는 거야. 사랑과 집착은 달라. 집착이라니. 그래, 집착이야. 내가 불안해서, 외로워서 딸한테 매달리는 거라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너만의 삶을 찾아. 딸 말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찾아봐. 그래야 딸도 편하고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착, 불안, 외로움. 그 단어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반찬 만들기를 멈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답장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좀 쉬고 있어. 그러세요? 푹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반찬이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봐.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한대. 서예, 요가, 독서 모임도 있어. 나한텐 안 맞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한번 가보자. 나도 요가 신청하려고. 영자의 설득에 정희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은 함께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밝고 깨끗한 공간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 동작을 하다 보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때? 괜찮지? 응.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다음 주에도 가자. 그리고 독서 모임도 한번 가볼까?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딸 생각을 하루 종일 하지 않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부엌을 지나칠 때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나? 막연한 불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자와 미경의 말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날 밤, 정희 씨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요가 계속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옛날 친구들과 여행 가기, 봉사활동 알아보기. 하나씩 적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영자의 조언대로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꾸준히 나갔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민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단톡방에 손주들 사진이 올라오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참다 못한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도착해 카트를 끌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샀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포장으로 해야지. 많이 보내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깨심무침.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메뉴들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요리를 마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용기에 담고 포장하면서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겠지. 냉장고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거야. 택배로 보내는 대신 이번에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딸의 얼굴도 보고 싶었고 손주들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전해주면 진심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민이가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내려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깜짝 선물. 반찬 좀 만들었어. 정희 씨는 가방에서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수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서연이를 보자 정희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 왔어.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2아이를 번갈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아이들 특유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가져왔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왔지. 계란말이도 있고. 와, 나 계란말이 좋아해. 아이들의 밝은 반응에 정희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민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희 씨도 따라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딸의 모습을 보다가 정희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냉장고 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종 반찬 용기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희 씨가 예전에 보낸 것도 보였고, 아마도 시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자리가. 수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버리면 되잖아. 오래된 거. 엄마가 만든 건데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민이 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한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정희 씨는 가방에서 용기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적게 만들었어. 내 개만. 수민은 용기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정희 씨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수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가 반찬 보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엄마 마음도 알아요. 근데 엄마, 수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정희 씨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부담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내가 챙기면 되잖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조금만 줄여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무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많아. 시어머니는 얼마나 자주 보내는데.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얘기는 왜 나와요? 이거 경쟁 아니잖아요. 경쟁이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 반찬은 받고 내 반찬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 엄마! 수민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직장인이에요.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냉장고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해요. 반찬 상하기 전에 먹어야 하고 버리면 죄책감 들고. 그럼 버려. 내 정성 따윈 상관없으니까.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버리라고 한 적 없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잖아. 엄마 반찬이 짐이라고.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섰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싫은 게 아니에요. 엄마 사랑도 알아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 같아요. 강요? 정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강요했어? 그냥 주는 건데.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그게 강요예요. 엄마는 주고 싶으니까 주지만 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받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이 정희 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정성이, 모든 것이 거부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안 줄게. 내 반찬 필요 없다며. 정희 씨는 식탁 위의 용기들을 다시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말렸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건 받을게요. 필요 없어. 억지로 먹지 마. 용기를 가방에 넣으며 정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준서가 달려와 정희 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는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떼어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 다 알았으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민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혼잣말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울다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이 왜 강요가 되는 거지? 난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정희 씨는
자신의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화 푸르세요. 통화해요. 정희 씨는 메시지들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영자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육아 수업도 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재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지나칠 때마다 어제 딸과의 말다툼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강요 같아요.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정희 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야, 너 왜 이래? 영자는 정희 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었어? 수민이한테 연락 안 되냐고 연락 왔던데.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정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수민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너마저 그래? 들어봐. 수민이는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다만 방식이 힘들다는 거지. 방식. 난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것뿐인데. 사랑도 방법이 중요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진짜 사랑이지.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만 주면 그건 독선이야. 정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아니, 연락은 해야지. 근데 집착하지는 말라는 거지. 수민이도 자기 삶이 있잖아. 그걸 존중해줘야 해. 존중. 정희 씨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나 무서워. 딸이 날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영자가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너야. 수민이 엄마이기 이전에 김정희라는 한 사람이야. 내 가치는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남편도 없고 딸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난 정말 혼자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정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너 자신이 있잖아. 정희 씨는 영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이거 마셔. 그리고 밥 먹어. 냉장고에 뭐 있어? 별로 없어. 그럼 내가 끓여줄게. 라면이라도. 영자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지? 응. 고마워. 정희야,
너 한 가지만 약속해줘. 수민이한테 연락해. 내가 먼저. 뭐라고 말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섭섭했던 것도 말하고, 미안한 것도 말하고. 미안할 게 뭐 있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정희야, 관계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후 정희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을 거닐다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민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일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하나하나 넘기며 정희 씨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의 수민이는 언제나 엄마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계속 왔지만 정희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그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벌써 잊어버렸을까? 휴대폰을 들고 딸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민이의 엄마,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미안해 라고 할까? 보고 싶어 라고 할까? 아니면 나도 힘들어 라고 할까?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긴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수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린 거지? 딸을, 아니면 나 자신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딸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설득에 무가 수업은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수민이한테는 연락했어? 아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자가 조언했습니다. 편지 써봐.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써. 내 진심을 담아서. 집에 돌아와 정희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예쁜 편지지를 꺼내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문장을 썼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내가 한 말들이 엄마 가슴에 너무 아팠어. 부담스럽다는 말, 강요 같다는 말. 엄마는 그저 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그게 너한테는 짐이었구나.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썼습니다. 엄마도 생각을 많이 했어. 왜 내가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 어쩌면 내가 외로워서 너한테 매달린 건지도 몰라.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쓸쓸해서. 넌 내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이고
엄마는 그걸 존중했어야 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어.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내가 주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을 때 주는 엄마. 사랑은 강요가 아닌 기다림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와 함께 최근에 찍은 사진들도 동봉했습니다. 요가 수업 사진, 공원 산책 사진, 독서 모임 사진.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민이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정희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사진들 봤어요. 요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수민아, 우리 천천히 가자. 엄마가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노력할게. 저도요, 엄마. 필요할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반찬 필요하면 제가 요청할게요. 일주일 후, 수민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그리고 미역국 좀 부탁해도 될까요? 준서가 할머니 미역국이 먹고 싶대요. 정희 씨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먼저 요청한 거였습니다. 부담도 강요도 아닌 자연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주말, 딸의 집에서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비롯된다는 거.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도 배웠어요. 엄마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 감사하게 받고 필요할 때 요청하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구나.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 수업, 금요일 오후는 독서 모임, 주말에는 봉사활동. 자신만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천천히 즐겼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정희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신기하게도 수민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엄마 집에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나자고 조르며 반찬을 끊임없이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더 자연스럽,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수민이 반찬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대요.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요청받아서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 준서의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준서 대단한데. 할머니, 보고 싶어. 언제 와? 이번 주말에 갈게. 약속이야.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어. 통화를 끊고 정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가 먼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하고 찾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주말에 만들 계란말이 재료를 샀습니다. 계란, 당근, 양파. 딱 필요한 만큼만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장바구니 가득 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지도 꽉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주말에 갈게. 준서 계란말이 만들어줄게. 사랑해. 간단하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기다릴게요. 저희도 사랑해요. 정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반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랑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주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전해지는 사랑. 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거구나. 그래야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봄꽃처럼 정희 씨의 마음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존중, 그리고 건강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